안녕하세요, 미카엘입니다. 카카오가 여기저기서 아주 문매를 받고 있습니다. 콜 몰아주기, 콜 차단 등으로 인해서 공정위에서 가징금을 또 먹었죠. 가징금을 내야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해져 있고, 거기에 또한 중소기업으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해서 검찰로부터 또 압수수색까지 5일자로 압수수색까지, 그것뿐만 아니죠. 이 카카오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SM 회사와의 문제도 있고요. 거기에 또 분식회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도 아주 문제가 많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콜은 처음에 우리 택시에게는요 아주 획기적인 상품이었습니다. 콜비를 받지도 않고요, 회비도 받지도 않고 무료로 또 시민들에게, 승객에게 무료로 콜을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우리 기사들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예전에는 콜이 대부분 지역 콜이었습니다. 그리고 회비도 있고 또한 승객에게는 콜비가 있었죠. 그런데 무료로 한다는 것 때문에 또 쉽게 콜을 부르고 우리 택시 기사들도 쉽게 승객을 또 콜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에 아주 열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회원수도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택시 승객의 회원수, 또 택시 기사의 회원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택시계의 또 혁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목적지가 미표시였죠. 목적지가 미표시했다가 또 목적지를 보여주면서 아주 기사들에게 호응을 크게 얻었습니다. 그래서 기사들이 콜을 많이 골라 잡았죠. 뭐 단타라든가 일명 말하는 똥콜, 이런 콜들도 많이 걸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택시 대란, 가까이 간다거나 택시 기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비선호하는 그러한 지역에 가는 승객들은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이것을 빌미로 카카오에서는 목적지를 가리는 가맹 택시를 만들었죠. 그래서 선수가 심판까지 뛴다. 그래서 이것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았지만 결국은 가맹 택시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여기서 또 일은 터진 거죠. 가맹 택시를 만들어주면서 또 AI가, 카카오는 AI가 수락률에 의해서 배차가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수락률이라든가 수행률, 손님과의 거리, ETA, 뭐 기사의 운행 패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락률인데요. 이 카카오 가맹에 가입했던 분들은 비가맹에 있을 때 수락률이 완전 바닥이어도 이 가맹에 가입한 순간에 수락률이 확 올라갑니다. 일명 서비스로 몇 개월간 콜을 잘 받게 해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콜 몰아주기지, 콜 몰아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안 좋았던 사람이 여기까지 올라왔다? 이것은 알고리즘 조작이거든요. 또한 우리 기사들도 최근에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인데, 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취소가 됐는데 다른 가맹 택시에게 배차가 됩니다. 승객은 취소한 이력이 없다고 합니다. 가까운 우리 지인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내가 콜을 받았는데 취소당했네. 승객이 취소했나 보다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상 승객은 취소를 하지 않았고, 그 콜이 바로 가맹 택시에게 배차가 되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우리가 콜 받았다가 취소가 되고 또 다시 똑같은 콜이 뜨고 취소가 되고, 이러한 경우는 자동 결제 콜 같은 경우 승객의 잔액이 부족하다거나 카드 한도가 부족해서 취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승객은 그것을 모르고 계속 부르면 배차되었다가 취소되고, 다시 또 부르고 취소되고, 이러한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확하게 일반 택시의 콜을 뺏어서 다시 가맹 택시에게 주는 일명 콜 뺏어 가기, 콜 몰아주기, 이것은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것이 명명백백 드러나길 바랄 뿐이고요. 카카오콜의 이 호출 구조는요, 호출은 가맹 호출과 일반 호출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가맹 호출은 가맹 택시에게 배차가 되지만, 일반 호출은 가맹 택시나 비가맹 택시나 모든 택시에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택시 플랫폼 카카오티를 운영하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및 차단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카카오 본사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5일 오전부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위반 혐의를 받는 카카오 본사와 자회사, 카카오 모빌리티 사무실 등 총 7곳을 압수수색하고 일반 택시를 배제하고 가맹 택시인 카카오티 블루의 콜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콜 몰아주기 혐의를 받는 건데요. 이것은 명명백백 콜 몰아주기가 확실합니다. 자,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게 영업상 비밀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일반 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불이익을 준 차단 혐의도 받고 있죠. 혐의가 아니라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카카오 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혐의로 271억 원, 또 지난달엔 콜 차단 혐의로 724억 원의 가징금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요청을 받은 공정위가 콜 몰아주기 사건을 고발하면서 이 사건 수사를 시작했는데요. 공정위는 지난달에 콜 차단 혐의를 더해 카카오 모빌리티를 검찰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끊이지 않게 계속 앞으로도 이렇게 콜 몰아주기, 사실상 진짜 콜 몰아주기가 아니다 하더라도 가맹과 비가맹, 그러니까 선수가 심판까지 뛰는 이런 현상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결국은 계속 비가맹 택시들의 어떤 부당함을 의혹은 계속 제기가 될 것입니다. 이 의혹으로부터 벗어나려면 가맹 택시 콜은 가맹 택시가 받고 일반 콜은 일반 택시가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만, 그렇게 되면 또 가맹 택시들이 또 불만들이 많죠. 야, 우리가 이거 사실상 이 가맹 콜보다는 이 일반 호출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가맹 콜들의 비중이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 가맹 택시들의 이탈이 많아질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카카오는요, 가맹콜과 비가맹콜을, 가맹과 비가맹을 분리를 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아예 가맹을 없애든지, 아니면 비가맹을 없애든지, 아니면은 택시 업계에서 아예 손을 놓든지 해야겠죠. 근데 손을 놓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고요. 그렇다고 수익이 되는 가맹 택시를 포기할 수는 없죠. 돈이 안 되는 비가맹 택시를 포기하는 것이 낫지 가맹 택시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예 차라리 가맹 택시만 계속 운영하는 것이 카카오에게는 차라리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맹 택시에게도 그냥 무료 호출을 하든가, 아니면은 현재 지금 비가맹 택시에 일반 호출처럼 평상시에는 그냥 호출비가 없다가 탄력 요금제가 실시하는 그 시간대에 호출비를 받든가, 그럼 카카오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요. 아예 그냥 가맹 택시만 운영해갖고 아예 비가맹 택시를 없애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겠죠. 하지만 지금 거의 100%에 육박하는 95%, 지금 아마 지금 점유율이 97, 8%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2위와의 격차는 어마어마하죠. 2위 업체가 우버입니다. 우버는 사실상 만약에 비가맹을 포기한다 하면 우버의 점유율은 그만큼 갑자기 가파르게 올라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버도 가맹과 비가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유율이 낮은 우버가 현재는 가맹콜과 비가맹콜 거의 지금 어때 차별을 두지 않고 지금 배차를 한다고 하고 있지만은, 만약에 카카오처럼 이렇게 거대하게 또 이 점유력을 늘려나간다면 카카오처럼 되지 않으리란 법도 없는, 카카오보다 더 심하게 차별을 했으면 차별을 했지 그냥 공평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외국 기업이거든요. 그렇게 우리 기사들이 사용하는 이 화면도 우리 기사들이 우리 한국 실정에 맞게 변경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만의 그 방식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는데, 이 덩치가 더 커지면은 절대 우리의 말을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현재 온다콜이라든가 아이나비, 아니면은 또 지금 리본 택시, 반반 택시, 여러 가지 택시들이 있죠.
각 지역에 맞는 플랫폼 택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 택시가 나와서 중개형 전문적으로 국가에서 정부에서 전국적인 통합콜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는요, 가맹과 비가맹을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분리를 하고 가맹택시 콜은 가맹에게, 비가맹 콜은 비가맹에게 이렇게 주든지, 아니면 또 따로 해서 또 비가맹 택시에게 따로 그냥 수수료를 받든지, 이렇게 아예 무료라고 무시하고 아예 배제하지를 말고 뭐 건당 뭐 200원, 100원 받든지, 한 달에 뭐 멤버십으로 해서 뭐 3만 원씩 받든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지역콜 있지 않습니까? 지역콜도 저희 고양시 지역콜만 해도요, 이 회비와 통신료와 뭐 이렇게 다 합치면 거의 한 6만 원 돈이 나갑니다. 한 달에 6만 원 꼴을 저희 지역콜 거기에다가 주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뭐 사실상 얼마 정도 주고, 그래서 기사에게 어떠한 선택권을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자동 배차, 강제 배차인 콜을만 하려면 거기에 가서 가맹택시로 가입을 하시는 거고, 또 수락과 거절을 내 마음대로 하시려면은 비가맹택시 한 달에 뭐 얼마씩 주든지 건당 얼마씩 주든지 이렇게 해서 비가맹으로 가고, 우리 기사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합니다. 대부분의 가맹택시 기사님들이 이렇게 되면은 비가맹으로 돌아서겠죠. 왜냐하면 가맹콜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지금 뭐 한티협이죠. 한국 뭐 티블로 개인택시 협의회라는 회장이 예전에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서울에 있는 모든 택시가 가맹택시를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콜을 못 받아서 가맹택시끼리도 지금 경쟁이 심한데, 거기에 서울에 있는 모든 택시를 가맹택시화 시켜서 그렇게 경쟁하면은 좋겠습니까? 승객의 편익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사들의 편익도 중요합니다. 우리 기사들의 어떠한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그것을 전부 다 가맹화 시켜요. 카카오 배불리기를 시킨다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논리, 이상한 신념을 갖고 있는 우리 한티협 회장은 각성해야 됩니다. 공정위로부터 이런저런 또 가진금을 부과받게 되고, 또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하고, 앞으로 검찰에 어떠한 결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카카오는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논란은 계속될 것입니다. 카카오는 그 논란을 종식시키는 방법은 가맹과 비가맹을 분리를 하든지, 아니면 가맹을 포기하든지 비가맹을 포기하든지, 이런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미카엘택시 미카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나가잖아. 자,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